평상시에 강의 들을 때나 아니면 직장 상사의 지시사항을 적는다던가 논술처럼 짧은 시간 안에 장문의 글을 써야 되는 분들은 글씨를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관건일 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빠르게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강의 내용 받아 쓰는 걸 놓치거나 내 생각보다 손이 빨리 따라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어찌저찌 빠르게 글씨를 쓴다고 해도 결과물을 보면 이건 아랍어도 아니고 모든 글자가 이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나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험 있으실 건데요. 글씨를 빠르게 쓰고 싶은데 막상 써보면 가독성이 안 좋은 게 고민인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빠르게 쓰면서도 가독성 좋은 글쓰기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에는 필기체가 있죠. 필기체는 펜을 떼지 않고 물 흐르듯이 쓰는 건데요. 이 필기체는 글씨를 빠르게 쓰는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발전했다고 해요. 그럼 한글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는 한글 필기체를 쓰면 어떨까요? 아쉽게도 한글은 필기체를 쓸 수 없다고 해요.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흘려 쓰게 되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에도 한글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글씨 쓰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글을 빨리 쓰면서도 알아보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빠르고 가독성 좋게 쓰기 중에서 빠르게 쓰기부터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획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음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쓰면 자동으로 나오는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정석적인 방법에서 조금 둥글게만 쓰면 빠르게 쓰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이면 이 꺾어지는 부분을 둥글게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만약에 니은이면 이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도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아마 쓰시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저는 비읍, 미음, 피읍, 히읗 이렇게 4가지 글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하나, 둘, 셋, 3개의 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2개의 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D 모양처럼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미음 방법은 하나, 둘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뭔가 속도를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D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비읍의 경우에는 정석적으로 작성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획이 필요한데요. 이걸 2번의 획으로 바꾸려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2번의 획으로 비읍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비읍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남게 되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필기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가독성 떨어지는 이유가 빨리 쓰려고 하면 막 늘어지는 불필요한 선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걸 다시 만나게 작성하시면 더욱더 깔끔하고 가독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피읍인데요. 피읍은 정석적으로 쓰면 하나, 둘, 셋, 넷 4번의 획이 필요한데요. 이걸 간소화시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의 획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읍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불필요한 획들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3번이든 1번이든 이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좀 겹쳐지게 하면 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읗인데요. 히읗은 정석대로 쓰면 하나, 둘, 셋 3번의 획이 필요한데 이거는 하나, 둘 2번의 획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빠르게 쓸 때마다 나오는 습관인데 히읗을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영어 필기체 쓸 때 T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T하고 여기 좀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해주는 그런 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히읗을 이렇게 쓰고 한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어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히읗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어의 필기체처럼 다음 글자로 갈 때 선을 이어서 가는 건데요. 아주 빠르게 써보시면 다음 글자로 갈 때 자동으로 선을 이으면서 쓰게 되실 거예요. 근데 앞서서 한글 필기체가 없는 이유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이 이어지는 불필요한 선이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글자들을 이어서 쓰기는 하는데 선을 좀 교묘하게 숨겨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를 쓴다고 해볼게요. 빠르게 쓰기 위해서 럿이랑 개 여기를 이어서 써줄 건데 이제 포인트가 이 히읗에서 기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정자체에서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던 선이 보이는 거라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러에서 어에 있는 끝부분이랑 히읗에 있는 부분이랑 여기를 좀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서 보기 싫었던 부분을 약간 길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개가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중간에 연결시키지 않은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한글을 빠르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른 손글씨를 찾는 분들은 논술 전형이나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무언가를 보고 쓰지 않고 논술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이악 물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써봤는데요. 예쁜 글씨체는 속도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논술 답안지를 본 교수님도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어이없어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비읍, 히읗, 미음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음의 획을 간소화해서 작성하니까 더 빠르게 쓸 수는 있었지만 가독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럼 동일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써본 글씨인데요. 이 빠르게 쓴 글씨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독성이 더 좋네요. 자, 그러면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가독성에서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글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보여드릴게요 부분을 보면 이 평상시 글씨에 비하면 이 빠르게 쓴 글씨가 훨씬 더 서로의 간격이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글씨가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천천히 썼을 때와 비교하면 빨리 썼을 때 이 줄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글자 사이의 간격과 글자 크기라는 두 가지 특징이 가독성을 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빨리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글자 간의 간격을 넓히고 크게 쓰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속도가 평상시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팔 자체도 같이 옆으로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느려서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글씨를 쓰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큼직하게 쓰면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펜을 보내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빠르게 쓰면서도 크고 넓게 쓴 글씨인데요. 천천히 쓴 글씨에 비하면 이것도 역시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무작정 빠르게 쓴 글씨보다는 훨씬 가독성이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씨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글 쓸 때 일정 기간 동안 자음 한 개만 정해서 의식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자음을 또 정해서 서서히 바꿔보는 거예요. 저도 이 비읍을 쓰는 방법을 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이렇게 저도 정석적인 비읍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께서 판서를 저렇게 비읍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비읍이 나올 때마다 혼자 따라 썼었거든요. 이제는 선생님을 따라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이 돼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의 특정 글씨체를 따라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빠르고 깨끗하게 쓰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빠르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주 써보세요. 그러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첫 번째로는 획수를 줄이고, 두 번째로 이어서 쓰는데 불필요한 선을 없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적으로 글씨를 크고 넓게 써보는 거였는데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급할수록 내 과거 글씨체로 돌아가니까요. 평상시에 많이 적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펜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